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 업로드했습니다. 한 2개월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업로드했던 시기가 아마 6월 초였던 것 같고, 오늘이 이제 8월 8일, 8일 9일이니까 거의 2개월 만에 처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동영상은 업로드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일은 엔털러키 브랜드라는 메가북을 다시 오픈했습니다. 창간했죠. 예. 저희가 이제 거의 그 이전부터 물론 준비했는데 한 2달 동안 여기 잡지 디자인도 해야 되고 다시 인터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기에 집중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엔털러키 브랜드를 나오기 전에 브랜드의 탄생, 두 번째나 그 다음에 더 이상 일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세 권의 책을 먼저 냈죠. 유니타스 라이프 ORG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교육 콘텐츠를 갖다가 소개하기 위해서 이 세 권의 책을 먼저 냈습니다. 저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43권의 유니타스 브랜드 시리즈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6년 10년 동안 그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교육에 집중했고, 저희가 다시 엔털러키 브랜드란 이름으로 2025년 7월 31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독자로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휴가 냈는지, 왜 복가 냈는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내부 사정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43권의 책을 냈습니다. 브랜드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죠. 많이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했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떤 거냐면은 과연 사람들이 우리 책을 가지고 자기 브랜드에 적용해서 브랜드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따라한다면 정말 브랜드가 소위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끔 이런 전화 많이 받잖아요. 뭐 좋은 땅이 있으니까 사라고. 근데 누가 과연 좋은 땅이 있는데 그걸 사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사지. 그런 것처럼 저희도 좋은 지식을 만들었는데 남들에게만 강요를 했지, 남들에게 소개만 했지 우리가 하진 못했어요. 실제 이것이 작동되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저희가 성공한 브랜드에서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글을 썼지, 실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만들었던 2만 페이지 가량의 그 방대한 분량이 박제된 지식이 아닐까, 뭐 그런 거죠. 되게 그럴싸하고, 지금 보시는 그 코끼리처럼, 이건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코끼리인데, 이런 것처럼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런 책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면 또 사례나 워크숍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이지만 정말 살아있는 지식은 아니거든요. 살아있다는 개념들은 자신이 직접 자기 브랜드에 적용했을 때 자신도 마찬가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2014년도쯤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잡지를 낼 수가 있지만은 일단 멈춰보고 이 잡지 내용, 우리가 만들었던 이 소위 2만 페이지 가량에 되는 이 지식들을 한번 작동시켜보자. 한번 그 방법으로는 골목가게 내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연남동에 있었거든요. 연남동 근처의 사람들을 모아서, 골목가게 주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부분 1인 기업이죠. 1인 사장들이죠. 아니면은 뭐 창업을 할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으로 교육시킨 다음에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잡지를 휴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골목대학 소개하려는 소개 PPT인데요. 뭐 그림은 제가 그린 거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맛 나게 그렸습니다. 좋은 브랜드가 좋은 에코시스템, 생태계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2014년도죠. 그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골목대학은 뭐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때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인생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저한테는 인사이트가 줬어요. 그 책을 봤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인생학교의 캠퍼스는 아니고요. 인생학교가 있는 골목 지도입니다. 얼핏 보기는 굉장히 큰 캠퍼스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한번 더 들어간다면은 여기 어디 근처에 이제 인생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구글로 들어갔던 건데요.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인생학교입니다. 너무 인생학교 그러니까 되게 거창한 캠퍼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작은 상점이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상점 지하에 이제 클래스가 있고 저 지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저희 동네가 있었던, 그러니까 저희가 연남동으로 이사하기 전에 골목대학을 열기 전에 있었던 방배동 근처의 길인데요. 먹자골목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런 골목을. 하지만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그때 뭐 거의 3개월 단위로 이제 제가 자주 먹었던 단골 집이 한 3번 바뀐 것 같아요. 예. 한 2, 3년 있었는데 그러니까 먹자골목이 아니라 죽자골목으로 변한 거였죠. 근데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만약에 인생학교가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이런데 골목가게 주인으로 골목가게 주인을 대상으로 브랜드 골목대학이 만들어지면 어떨 건가. 과연 여기 사람들이 공부한 다음에 자기 매장에 가서 배웠던 브랜드식을 적용하면 어떨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저희가 이제 골목대학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인터뷰를 좀 많이 했어요. 골목가게 주인들한테. 골목가게는 아니고 이제 골목에서 브랜드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떤 비전이 있는가. 근데 뭐 솔직히 대답은 없더라고요. 대안도 없고. 그러니까 대답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그렇게 질문하면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 당장 벌어서 내일 매출을 어떻게 일으킬 것이고 오늘은 또 어떻게 살 것이고 또 이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집세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 거의 문제에 깔려 있어서 뭐 브랜드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왜 골목대학, 골목이라는 거를 이름 붙였냐면은 정말 골목에서 가르친다는 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러쉬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는 전부 다 골목, 차고 아니면 외딴 곳에서 시작했던 거였죠. 백화점에서 시작한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는 대부분 백화점에서 시작한 케이스는 없었거든요. 대부분 작게 시작했고 어렵게 시작했고 그래서 저 골목이라는 게 실제 어떤 그렇게 현실적인 골목가게 주인을 골목이 하지 아니라 가장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가치와 목적과 또 자신의 차별화를 가지고 성공한 브랜드, 그냥 어떤 통상적인 상징적인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골목 브랜드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은 백화점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일단 가게를 시작하면은 아니면 브랜드를 오픈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일단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열자마자 뭐 소위 시쳇말로 대박. 물론 이게 그거를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빨. 그런데 그런 거는 뭐 한 2, 3일, 일주일, 뭐 길어봤자 한 달 차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돌아가니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처음에 오픈하고 매출 일으킨 거를 진짜 매출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거죠.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성급해서 오픈하면은 뭔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보여주려는 마음 때문에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많은 것들의 마케팅 비용 또 많은 이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처음에 매출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케이스, 그걸 유지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죠. 물론 이거는 뭐 골목가게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픈하면은 뭔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픈이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더 힘들지 않습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제가 남자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도 통제는 가능해요. 그런데 일단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1인 기업 대부분 다 골목가게 출신들은 1인 기업이 많죠.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세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세 내는 거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되게 또 어려워. 돈도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상상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매일 새롭습니다. 매일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떤 큰 대로가 아니라 미로구나.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당히 미로,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미로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뭐 제 경험상 따진다면은 한 뭐 6개월 지나면은 잘못 들어왔다.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대부분 가게 오픈을 전부라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가게 오픈하면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가게 오픈은 인생 수업의 시작입니다. 아까 인생학교처럼 가게를 오픈하고 샵을 오픈하면서 이제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인내심도 배워야 되고 또한 고민도 해야 되고 상상력도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게의 성공보다는 인격의 완성을 목표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흔들리지 않아요. 특히 첫 번째 가게는 자신이 배웠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경영의 신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 내가 죽어도 또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러한 신념을 얻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니타스 브랜드 골목대학 수업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적용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골목대학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떠한 뭐 그 마케팅, 어떤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그걸 퍼포먼스 마케팅이라 그러죠.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프로모션 같은 건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은 뭐 브랜드 컨셉, 자기다움, 아니면 브랜드 창업, 슈퍼내추럴 코드, 다 이게 전부 다 그 유니타스 브랜드 시리즈에 있던 책들이거든요. 그런 특집을 가지고 지식화 시켜서 골목 가게 주인들에게 가르쳐줬죠.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골목 가게를 마블 게임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던져보고 잘 되면은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식을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지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요행이나 아니면 그때그때 이벤트성 지식을 자기 브랜드에 도입해가지고 뭔가를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마블 게임이라 그러는데 달리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골목으로 밀려오는 이제 빵집도 보면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이제 보면은 카페가 한 군데 한 거리에 거의 뭐 40m 아닌 40m? 좀 과하게는 뭐 거의 100m에 열댓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업종이 아니라 똑같지만은 다양한 카페가 엄청나게 많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차별화 만들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그 카페를 했을 때 내가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갖다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질문할 때 골목가게 주인들한테 당신의 모습이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경영할까요? 물어보면은 그걸 예측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내일 일도 예측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자신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라는 그 10년짜리 지식이 없는 겁니다. 성장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지식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당장 매출이 오를 거야. 그런데 10년 뒤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나의 브랜드는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한 거였죠.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가게주의. 이 표현이 좀 그렇죠. 하지만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뭘 모르지? 내가 무엇을, 그러니까 뭐 카페를 볼까요? 카페 가서 주문해서 커피 라떼를 먹는 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고객이었을 때는 되게 간단하죠. 하지만 이제 주인이 되면은 거기 안에 있는 그걸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아르바이트 채용부터 시작해서 세무서 내는 거, 집기 사는 거, 또 그 건물주와의 타협하는 거, 협상하는 거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전에,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시작하는 게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마블 게임 같고 업종에 수많은 같은 경쟁을 하게 되고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갖고 결국은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보는 것들은 저희가 그때 10년 전에 현재 그 골목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냥 창업이 아니라 브랜드 창업입니다. 이거는 골목대학 3기 추가 모집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지원 대상 교육 일정들이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당시 했던 것들입니다. 기초훈련 5주, 8주, 3주, 거의 6개월인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커리큘럼 교육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네요. 지금 보시는 게 저희 골목대학입니다. 인생학교랑 비슷하게 생겼죠. 1층에는 카페고 제한은 없습니다. 1층 지금 보시는 것들 보면은 이게 바깥에서 보는 건데 정말 골목이에요. 차도 안 지나고 있는 그런 골목에 대학교를 만들었죠. 네. 내부 전경을 보실까요? 저희 책들이고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책들을 보고 지금은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낮에는 주로 책을 팔거나 아니면 낮에는 주로 책을 팔고 커피를 마시고 공부하고, 저녁이 되면은 골목가게 주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브랜드 교육을 했던 것이 골목대학의 3기까지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이 딱 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림일 줄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코끼리입니다. 내림차순 해가지고 1번부터 쭉 이렇게 1번부터 2번, 3번 선을 그으면은 코끼리가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죠. 이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뭐 산수 배우다가 이제 수학 배우고, 뭐 그 다음에 고등 수학 배우고 막 이런 것처럼 점점 나이가 자라고 이제 위치가 바뀌어지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공부를 잘하면은 어느 정도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과 뭐 그렇게 직장과 얻는 그런 기회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럴까요? 아마 인공지능 이후로 더 이런 것들이 와해되거나 무의미해질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예전에는 뭐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이 일 잘한다는 어느 정도의 등식이 완성이 돼서 시켰는데, 지금은 인공지능보다 잘하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뭐 3, 4년 더 지나면은 그때는 예측이 안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못 그릴 거예요. 못 그리고 이렇게 이런 느낌 받을 겁니다. 이게 코끼리인지 사자인지 호랑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왜냐면 여기에는 점도 불규칙적이고 숫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좋은 직장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내 미래가 이 정도 살겠구나 예측을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죠.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예전이라고 말하니까 좀 라떼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되게 좀 단순했어요. 브랜드 런칭해서 매장을 내놓고 손님이 많으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뭐 백화점에 가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어느 정도 등식이 성립됐는데, 요즘은 그런 모델이 없죠. 왜냐하면 파는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플랫폼도 있고 아니면 뭐 네이버 스마트 뭐 홈쇼핑도 있고 또 뭐가 있냐, 전자상거래도 있고 되게 많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잘 된다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러한 그림도 인간의 성장의 그림도 이런 코끼리고, 또 브랜드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 공부는, 브랜드 학습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전거를 갖다가 책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혼자, 물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형이 도와줘서 처음 자전거를 배우지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배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물론 도와줬는데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전거는 배우려면은 책이 아니라 실제 자전거를 들고 타봐야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죠. 브랜드도 그 배우는 지식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43권을 내고 중단했던 이유도 뭐냐면 그런 걱정이 됐어요. 책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편집하면서 어떤 부분은 좀 길어갖고 삭제한 부분도 있고 추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 인터뷰에서 그거를 조합해서 100% 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100% 아닌 거를 또 자기 매장에 100% 적용했을 때 그것이 성장하는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한 워크샵, 브랜드 워크샵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공부하자라는 것이 이제 브랜드 골목대학이죠. 제가 이제 브랜드를 설명할 때 이 그림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정자와 난자입니다. 정자와 난자. 뭐 브랜드가 정자와 난자처럼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우리 삶이 우리가 아이를 태어날 때,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우리를 태어나기 위해서 오늘은 뭐 우리 아들을 태어나게 해야지 하면서 예식을 범하거나 아니면 뭐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적 행위를 하거나 그러고 낳는 케이스는 거의 없죠.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낳는 거는 사람의 성욕에 따라서 낳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황새가 데리고 왔다라든지 아니면 누가 주었다라든지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남자 여자가 성욕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임신한 다음에 3억 내지는 뭐 2억 5천 마리의 정자가 한 마리의 난자와 결합을 해서 수정을 해갖고 아이를 낳게 되죠. 이제 그 과정을 갖다가 아이한테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 말해보면은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을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정자와 난자를 보여줄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 일반적이죠. 근데 브랜드도 마찬가지거든요. 브랜드도 처음부터 뭐 거룩하게 아니면 처음부터 목적 지향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브랜드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몇 개는 있는데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목적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태어나죠.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기르고 성장하는 건 다른 겁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부모가 되죠. 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되죠.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상표죠. 누구나 다 상표 등록을 하고 디자인 등록을 하고 상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브랜드라는 거는 자기가 주장해서 브랜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인정할 때 그 브랜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말할 때 그것이 브랜드라고 하고 있지 내가 브랜드야 난 비싼 브랜드야 라고 말해서 브랜드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골목 가게도 마찬가지 그냥 가게는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골목 브랜드가 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는 뭐 운도 따르기도 하고요. 지식도 따르기도 하고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태어나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3억의 정자 중에서 어떻게 한 마리가 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일단 태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모의 역할이죠. 일단 창업 이후에 매장이 오픈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썼던 것이 이제 브랜드의 탄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브랜드를 태어나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성장할 것인지, 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쓴 책들이죠. 엔텔러키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이제 출간을 했죠. 목표는 다시 한번 브랜드 골목대학을 오픈할 생각입니다. 언제냐면은 10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어요. 10월 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9월에 오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7월 달까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10월 말 정도에 오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는 이제 유니타스 브랜드를 다 책을 쓰고 나서 골목대학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책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골목대학을 오픈해가지고 책에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또 이전 내용들을 적용해서 골목가게 주인들이나 아니면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교육할 대상입니다. 이제 엔텔러키라는 브랜드를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요. 엔텔러키, 엔텔레키 뭐 여러 가지 말로 쓰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가장 영어식 표현으로 엔텔러키라고 하는데 뭐 영어니까 엔텔러키, 엔텔레키 막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원래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개념인데요. 뭐 어렵게 말하죠. 잠재된 가능성이 완성된 형태로 실현되는 것. 되게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토리 안에 참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도토리 안에는 이미 참나무의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엔터러키는 엔터러키의 N은 안에라는 뜻이고요. 텔러키에는 텔로스라는 뜻인데요. 텔로스는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럭키라는 요 개념, 엔킹이라는 개념이죠.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과씨 안에 사과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 보시면 소개 좀 해볼까요? 여기 이제 이 책은 복사할 수 없는 단 하나, 당신의 목적, 어떻게 그 목적을 실현할 것인가. 어떤 분은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가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유니타스 브랜드는 성공한 브랜드를 다뤘다면은 저희는 성취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브랜드를 다룰 예정입니다. 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AI도 모방할 수 없는 자기다움.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다움, 가장 나다운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만약에 다를 것 같아요. 10명 있으면 10명이 똑같이 카페를 만들어 보라 하면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취향과 방향과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어떤 그 사람들만의 심미적 감각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자기다움이 브랜드의 차별화를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어떻게 그걸 과정을 만들 것인가라는 걸 더욱더 이제 집중해서 연구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품이 아닌 목적으로 승부하는, 그러니까 차별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품은 다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도 똑같이 만들 수 있죠. 네. 하지만 똑같이 만들 수 없는 건 뭐냐면 이 제품을 만들었던 경영자의 철학은 카피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카피도 따를 수 있어요.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철학은 그 기업의 의사 결정이 됩니다. 사람을 뽑는 방법이라든지 사람을 채용하는 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이제 퇴사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또 그 사람들이 의사 결정할 때, 우리가 보통 브랜드라는 거는 경영자의 의사 결정의 총합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의사 결정이라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의 철학에 의해서 기반한 바탕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사 결정할 것인가,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가치와 철학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차별을 못하죠.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제품에 이르게 돼서 제품에서 그 사람의 철학과 가치를 보여줄 것인가, 저희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외를 고객의 선택으로 연결하는 브랜드 인문학, 좀 거창한가요? 네. 결국은 생산자의 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의미가 일치할 때 브랜드가 되거든요. 저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엔터러키 브랜드는 이런 독자를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브랜드 창업가, 저희 골목대학 들어오실 분들이죠. 자신의 철학으로 브랜드를 시작한 이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1인 브랜드 운영자, 작지만 의미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사람. 물론 이번에 취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전부 다 1인 기업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들을 인터뷰했고 다뤘습니다. 또 브랜드 컨설턴트 디렉터, 기능적 브랜딩을 넘어 철학과 존재를 다루고 싶은 전문가, 가치 기반의 조직 창립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철학 중심의 브랜드 설계자가 있고요. 비즈니스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 브랜드를 통해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이들, 뭐 이렇게 이런 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책을 만들었고, 또 이제 골목대학을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보시면은 이 네 분이 눈에 띌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유니타스 브랜드 골목대학 1기생들입니다. 1기생들. 그 중에 네 분을 갖다가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정말 그때 솔직히 말해서 그때 10년 전에 이분들이 성공할까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과연 성공할까? 물론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만약에 그 클래스가 운영이 되면 이분들을 초청할 거예요. 강의도 할 거고, 또 여러분들도 이분의 사업장에 가서 직접 강의도 들을 거고, 또 이제 얘기도 질문도 할 건데,
저는 과연 성공할까? 예.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그러니까 브랜드 상식으로서는 되게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렵다는 거를 제가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이분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분들도 강사로 또 오셔서 브랜드 골목대학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워크숍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요. 어떤 책 홍보, 물론 책 홍보도 있네요. 책 홍보도 있지만 앞으로 10월 말에 준비 중인 브랜드 골목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왜 우리가 그걸 하는지, 그걸 왜 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갖다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안내 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댓글란에 앞에 고정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클릭하시면은 설문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오픈할 때 한 3주 전에 저희가 안내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계속 나올 건데요. 골목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번에 취재했던 엔터러키 브랜드에서 취재했던 사람들의 편집 후기 인터뷰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는 이미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편집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시 모아서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